안녕하십니까. 오늘 JCW 도슨트를 진행하게 된 이강훈 주임입니다. 미니에 대한 역사 그리고 JCW 역사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본격적으로 저희 미니 역사에 대한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all chance. This will never work. This will never work. It will never work. This will never work. 1906년 이제 알레기 시고니스경께서 이제 출생을 했고요.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자동차 엔지니어로서 경주에도 출전할 만큼 자동차에 대한 애정이 되게 남달랐습니다. 그리고 1955년 BMC, 그 당시에 국영 기업이었던 브리티시 모터 코퍼레이션에 입사를 하게 되고요. 그 즈음에 수에즈 운하 사태가 터지게 됩니다. 수에즈 운하 사태로 인해서 유가가 폭등하게 되고 사람들이 전차, 경제적인 차량을 찾게 되는데요. 그때 BMC가 알레기 시고니스에게 4인승이면서 기름은 적게 먹고 짐을 조금 실을 수 있는 경제적인 차량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알레기 시고니스가 그 당시 후륜구동이 주류였던 시대에 전륜구동으로 탑재를 하고 지금의 미니와 동일한 짧은 오버행 그리고 낮은 무게중심과 가벼운 차체, 적절한 공간을 확보한 미니의 기본적인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설계 기조를 완성하게 되는데요. 콤팩트한 차체에 4인이 탑승할 정도의 넓은 공간을 지녔던 클래식 미니는 존 쿠퍼, 그 당시에 알레기 시고니스와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레이서였는데 존 쿠퍼가 봤을 때는 충분히 레이싱카로도 활약이 가능한 차체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알레기 시고니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작품인 미니가 좀 더 대중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길 바랬기 때문에 존 쿠퍼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고요. 존 쿠퍼는 요즘 말로 내돈내산이라고 하죠. 본인이 직접 미니를 구매를 해서 개조를 한 다음에 그대로 랠리에 출전하게 됩니다. 해당 경기에서 그 당시에 에스턴 마틴 DB4를 1시간 차이로 기록 주파를 하면서 존 쿠퍼는 본격적으로 미니의 레이싱 DNA가 가지고 있다고 확신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존 쿠퍼는 다시 한번 알레기 시고니스에게 레이싱용 모델을 생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연히 알레기 시고니스는 한 번 더 거절을 했고요. 존 쿠퍼는 그 당시에도 조금 정신나간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레기 시고니스의 상사 BMC의 CEO인 조지 해리먼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조지 해리먼은 그 당시에 존 쿠퍼가 가지고 있던 유명세 그리고 레이싱 경기에서의 성적 등을 이유로 1000대의 미니 쿠퍼를 생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미니 쿠퍼는 지금으로 볼 때는 미미한 55마력인데 그 당시에는 21마력이나 상승한 고성능 모델을 엔진을 탑재를 했고요. 최고 속도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은 속도인 130km를 달성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기어비도 세팅이 변경이 되고 브레이크 성능도 지금 JCW와 같이 조금 더 고성능 브레이크가 탑재되는 중주용 모델로 완성이 되게 되죠. 이렇게 미니 쿠퍼를 생산하고 나서 미니 쿠퍼가 레이싱 경기에서 수많은 좋은 성적을 거두고 나니 알레기 시고니스도 솔깃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니 쿠퍼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미니 쿠퍼 S라는 모델을 생산하게 되고요. 그때부터 미니 쿠퍼 S는 본격적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John, this will never work. John, this will never work. It's a sweet little tin can. This will never work. It's a sweet little tin can. This will never work. Never work. Tin can. This will never work. Never work. Tin can. 그 당시 경기 중에 한 경기에서는 눈이 많이 오는 바람에 대부분의 차량들이 탈락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도 미니는 한 차례의 페널티 없이 우승을 달성하게 되고요. 1967년에는 또다시 1위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성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랠리 경기 몬테카를로 랠리에서 총 3번의 공식적인 우승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사실 말할 것도 없죠. 그 당시에 모든 F1 드라이버들이 첫 레이싱 경기를 미니 쿠퍼와 함께 했을 만큼 미니는 그 당시 레이싱 경기의 시대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Surely we'll be defeated. No chance to win. We'll be defeated. What's happening here? I can't believe it. 물론 굴곡이 없었던 건 아니죠. 사실 미니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미니의 아이덴티티와 그런 아이코닉한 디자인으로 항상 사랑을 받아왔지만 경제적인 이유나 점점 큰 차량을 선호하는 자동차 업계의 분위기상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1994년에 BMW가 로보그룹을 인수하면서 공식적으로 BMW 그룹에 합류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BMW 그룹의 CEO의
할머니와 아까 말씀드렸던 알레기 시고니스경의 어머니가 서로 자매 관계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CEO 입장에서는 어머니 쪽의 유산을 본인이 책임지고 인수한다는 책임감으로 인수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는 조금 사적인 감정으로 인수가 됐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 BMW 그룹이 로보 그룹을 다시 한번 재매각하는 그 과정에서도 미니는 소형 프리미엄 브랜드라는 중책을 맡게 되고 그 당시에 또다시 한번 유가 폭등이 발생하면서 경제적이면서도 프리미엄한 소형차 브랜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1년 BMW 그룹은 새롭게 리뉴얼된 미니를 결국에 세상에 선보이게 되는데요. 클래식 미니의 디자인을 품으면서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획기적인 디자인을 함께 선보인 그야말로 레트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식 미니 시절에는 원가 절감의 일부였던 단단한 하체 서스펜션 세팅은 오히려 BMW 미니에 와서는 탄탄한 하체와 날카로운 코너링을 자랑하는 흔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고카트 필링의 시초가 되었죠. 더군다나 BMW 그룹 같은 경우에는 리뉴얼 전인 1999년 이미 존 쿠퍼의 아들인 마이크 쿠퍼와 함께 미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마이크 쿠퍼는 클래식 미니의 튜닝 파츠를 개발하는 게러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뉴얼 이후에 존 쿠퍼 게러지는 계속해서 출시되는 미니의 튜닝 킷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튜닝 킷의 형태로 JCW가 발매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시기에 JCW를 보시게 되시면은 자동차 등록부 상에는 쿠퍼라거나 쿠퍼 S라거나 모델명에서는 JCW를 찾아보기 힘드실 겁니다. 2008년에는 결국에는 생산 단계에서부터 흔히들 저희가 말씀하시는 자동차 등급인 트림 레벨에서부터 JCW를 설계를 해서 생산이 나오기 때문에 팩토리 JCW 2008년부터 생산이 되게 되고요. 2013년에는 JCW GP라고 해서 글로벌 한정판 2,000대 판매를 하는 JCW 기념 모델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15년 F56 JCW가 출시가 되고 2024년 올해는 U25 JCW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아까 JCW 같은 경우에는 튜닝 킷으로 먼저 그 시작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재에 와서는 순정 파츠를 고객님께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JCW 튜닝 킷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프로킷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이런 리얼 카본 파츠들을 보신다거나 서스펜션도 직접 한번 보시고 고객님의 차량에 알맞은 성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감성적인 부분을 자극할 수 있는 파츠들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2024년 새롭게 출시가 되는 JCW는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지금 보이시는 로고부터 JCW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쿠퍼 모델에서 레이싱 경기에 사용되던 체커드 플래그를 형상화한 새로운 로고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러면 김신우 대리님 모셔서 간단하게 차량 설명부터 시승까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